예전에 만약에 뭐 4억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1억 정도에도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요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고 어떤 분들은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어떤 정보나 어떤 의견을 들을 때 더 자극적이고 더 부정적인 의견에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살짝 뭔가 거래가 되고 금매들이 소진되고 하는 것들은 일시적일 뿐이고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되게 휘둘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뭐 100% 정답을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좀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그 현황 같은 걸 볼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보냐면 그 지역에 있는 뭐 대장 아파트나 좀 상위에 있는 가격이 좀 더 비싼 아파트의 아파트 각각 아파트의 개별적인 최근에 나오는 매물 가격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된 가격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평균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평균적인 지표라고 하면 KB 시계열표나 매매지수 그래프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지금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긴 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평균적인 이제 수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평균에 속지 마세요. 평균의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예전과는 정말 좀 흐름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금리 인상이었어요. 정말 이례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도시들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간다, 하락을 간다 판단을 할 때는 이런 평균을 보기보다는 그 개별적인 아파트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확실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확실하게 바닥을 찍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 바닥을 찍었냐 찍지 않았냐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나오는 매물의 가격 실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를 비교하시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금매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매물들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 최근에 그 실거래된 가격 이상으로 매물 가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른 호가로 나왔는데도 이게 거래가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이런 곳들은 바닥을 찍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계속 그런 개별 아파트의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흐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는 곳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더 빨리 움직이는 곳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곳들이었어요. 그 수도권 안에서도 좀 더 수요가 있고 뭐 호재가 있다거나 더 그런 곳들은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곳들은 더 느리게 움직이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곳들은 이제 정말 거래가 많이 되고요. 계속 최근에 그 실거래가를 갱신하는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과 하락을 판단할 때 평균적인 수치를 보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개별 아파트, 특히나 좀 수요가 많은 아파트들의 흐름을 계속 체크하는 게 저는 확실하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의 방식처럼 그런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반등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요즘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보가 있을 때 나의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평균의 오류에 빠지지 말자라는 게 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개별 아파트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경제 기사 보면 전체적인 뭐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은 반등을 시작했지만 또 어떤 곳은 아니에요. 이걸 일률적으로 모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사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기사에 흔들려서 지금 완전히 모든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덥석 투자를 하는 건 저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매매가는 반등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는 곳들이에요. 특히나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 곳들, 미분양이 많은 곳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계속적으로 이 수치들이 줄어드는지 계속 지켜보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장을 겪으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장 되게 크게 배웠던 것은 내 그릇보다 넘치는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게 결국엔 부자의 그릇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욕심을 많이 부리잖아요. 내가 가진 그릇보다 난 더 많이 넘치게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요. 내가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역전세가 나서 돈을 더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도 오르고 매달 상환해야 되는 대출이자도 너무 부담이 되고 이런 걸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제가 욕심을 부릴 뻔했지만 한 번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라고 판단했을 때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그 순간에 하지 않길 정말 잘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도 내가 잘 보유하는 게 그게 이런 시장에서 내가 이기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투자를 계속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의 그릇을 키우되 너무 급하게 키우지 말고 점차적으로 키워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면 급하지 않게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짧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장 사야 돼, 당장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 부동산 하락장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도 이 힘든 과정이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더 남아 있겠지만 긍정적인 것은 그 생각보다 이 시기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겠다 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게 생각보다 길지 않고 계속 반등하는 곳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점차 그 흐름이 번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에는 당연히 순서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점차 그런 지역들이 보이면서 사람들의 심리는 더 좋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지표라고 한다면 거래량일 것 같아요. 결국 심리가 회복이 되고 거래량으로 그게 나타나면 그게 결국에는 매매가를 더 밀어 올리게 될 겁니다. 매매가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전세 사기와 같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전세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해결이 되면 전세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결국 전세가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갭이 많이 차이가 날 때 투자하기보다는 이게 줄어들 때 하시면 훨씬 더 적은 투자금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당장 나는 투자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파트 단위별로 지켜보시면서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은 1주택자분들이 상급지 갈아타기 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오늘 제가 계속 아파트들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고점일 때 상승기 때보다 지금 하락기일 때 갈아타기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예전에 만약에 4억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1억 정도에도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만약에 1주택자라면 난 당장 이런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주택자인 분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너무 급할 필요는 없고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지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보면서 그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영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